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시장에 반영될 만한 주요 변수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은평지점 박정현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떤 내용인가요? 첫 번째 소식으로 앱카드 보안 강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카드의 앱 도용 사고 이후에 금융당국이 본인인증의 수단을 적극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금융사 상대의 본인인증 서비스 시장이 선점 보안업체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을 이용한 앱카드 등록 시에 CVC 번호 등의 추가 인증을 의무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앱카드 시장의 시장 규모는 작지만 편리성 측면에서는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최소 100억 정도의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시장의 급성장이 전망이 되고요. 본인인증 솔루션 제공의 보안업체의 수혜가 예상되는 측면입니다. 솔루션 제공하는 보안 업체의 수혜가 전망된다라고 하셨어요.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SGA나 C큐브 그리고 라인C큐어에 관심을 둬야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SGA는 이번 삼성 앱카드 해킹 사고 원인이 고객의 인증 정보를 부정하게 탈취한 것인 만큼 피싱이나 파밍 그리고 스미스 등 공격에 대한 가능한 모바일 기반의 차세대 인증 플랫폼을 개발할 것으로 주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SGA를 가장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SDA 또 관련주로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뽑아주셨어요. 최근 이틀간 주가 오르면서 140만 원 선도 회복을 했는데 태블릿 PC 판매 쪽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태블릿 PC 판매가 급증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시장조사 기관의 SA에 따르면은 올 1분기에 1280만 대 판매를 기록해서 시장 점유율이 22.6%를 기록을 했습니다. 태블릿 PC 사업의 시작 이후에 최고의 점유율인 것으로 그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반해서 애플이 1640만 대를 판매를 했는데요. 이는 28.95%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점유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태블릿 PC 7인치부터 12인치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소비자 구매 욕구 충족이 급성장의 배경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애플과 시장 점유율의 격차를 2012년도에는 28.8%였지만 올 1분기에는 6.3%까지 줄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익 IPS라든지 AP 시스템 그리고 태양기전이나 파트론 같은 관련 부품 회사들이 전일에 이어서 오늘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또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또 태블릿 PC 관련 부품주들의 주가 흐름까지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이 원유 수출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또 전해졌었는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이 39년 만에 원유 수출 재개 가능성의 시장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제5차 서울 클린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원유 수출 문제 검토 중이라는 것이 언급이 됐고요. 1차 석유 파동 이후에 1975년도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미국이 금지를 했던 것을 이번에 재개를 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사안입니다. 셀가스 개발이 가장 큰 배경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일 산유량이 3일 기준으로 820만 배럴인데요. 이는 세계 최대 산유기인 사우디아라비아의 957만 배럴에 근접한 수치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석유 회사와 정부의 원유 수출 요구 또한 한 가지 원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국내 석유화학주들도 또 이번 이슈에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석유화학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세일가스 쪽에 좀 구분을 더 두는데요. SK나 SK가스 그리고 이온과 대우 인터내셔널 그리고 BHI 같은 세일가스 관련주에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좀 주가 상승에도 좀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 개인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졸업을 앞두고 또 이 타이어 업계에도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좀 자세히 설명 들어볼게요.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졸업에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으로 따라서 타이어 업계에 긴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연내 워크아웃 졸업이 확실시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2년 연속 순이익이 부채 비율 200% 이하이고요. 워크아웃 졸업 조건을 대부분 충족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조밀 유통망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0년에 24% 이후에 올해 34%까지 시장 점유율 회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인 타이어 업계인 한국타이어는 이에 반해서 느긋하다는 표정이고요. 하지만 순이익 관리 차원에서 작년 영업이 1조 이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는 한국타이어는 느긋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수년간 반사이익이 냈던 넥슨타이어는 직경탄의 가능성이 분석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품질 향상과 생산 기반의 확대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넥슨타이어의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타이어주들 실적 모멘텀 그동안 주목받기도 했는데 이번에 금호타이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별로 좀 명암이 엇갈릴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각 종목별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되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그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금호타이어가 넥슨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국인 매수와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 낫다, 뭐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 이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업황이 아직까지 괜찮기 때문에 그 추세를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투자에 임하는 게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 오늘장 주요 변수들 정리해봤습니다.